안녕하세요.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우울증을 앓게 된 이야기를 공유하고 힘이 되는 말들을 듣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얼마 전에 첫째 아들이 군대를 들어갔으니 결혼한 지 20년이 조금 넘은 것 같네요. 35살에 결혼했으니까 당시 분위기에는 많이 늦게 한 편이었습니다. 결혼 생각은 없었으나 더 늦으면 노산이라며 빨리 상대 찾아서 결혼하라는 친정엄마와 아빠의 압박에 급하게 선을 보며 결혼을 하게 됐죠. 그렇게 적당한 상대를 만나 지금은 25년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었으나 저에게 가장 컸던 슬픔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결혼 후 1년 동안 갖은 노력을 하며 아이 갖기에 힘썼습니다. 늦은 나이라고 하며 매번 보약 챙겨 오시는 친정엄마. 2주에 한 번씩은 전화와서 아직도 아이 소식 없냐는 시어머니. 결혼을 한 것인지 애 낳는 공장에 취업을 한 것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스트레스는 극에 달았으나 딱 1년 후에 임신을 하였습니다. 저는 해방감을 느끼고 얼른 애를 낳고 양측 어머니들에게 그만 시달리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죄인 같은 기분에서 해방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임신을 하면 뭐 하나요? 아직 낳지도 않은 아이를 뒤로 하고 둘째 아기가 나옵니다. 임신은 하였지만 회사도 계속 다니고 양가 부모님에게 시달리고 남편은 나 몰라라 하고 있고 그렇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자 결국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네가 늙어서 그런 거니까 빨리 다시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친정엄마도 별일 아닌 듯 다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부터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안정기였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위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산부인과에서 남편과 함께 상담을 받고 나서 남편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자신이 엄마를 상대해서 아이에 대한 압박을 하지 못하도록 할 테니 당신은 장모님에게 확실히 말씀드리라고요. 그렇게 허망하게 아이를 잃고 결혼 후에 첫 번째 큰 슬픔을 견뎌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루 종일 말도 잘 안 하고 힘도 없고 밥도 잘 먹지 못하는 저를 보며 남편이 조심스럽게 새끼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유산 후에 다니던 직장도 관두고 집에 혼자 있는 제가 걱정된다며 유산된 아이라고 생각하고 잘 키워보자고요. 어떻게 강아지 따위가 사람을 대신 할 수 있을까요? 당장 내가 힘들다고 말 못하는 짐승의 의사도 묻지 않고 키우는 게 싫었습니다. 괜찮으니까 다시 데려가라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일주일만 같이 살아보고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데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는 남편 친구에게 분양받아 왔거든요.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살 거라 이름도 딱히 짓진 않았습니다. 그냥 밥 주고 물 주고 냅뒀습니다. 그래도 꼬리를 흔들며 맑은 눈으로 저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어딜 가도 따라오고 누워있으면 같이 누워있고 화장실 가면 문 앞까지 따라오고 그냥 저만 바라보고 위로하듯 쳐다봐주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났고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지내자고요. 어울리지는 않지만 떠나버린 아이 태명 그대로 열매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열매와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저는 열매와 산책도 나가고 집에서 말동무도 하면서 그렇게 유산된 아이의 아픔을 지워나갔고 큰 위로를 받으며 항상 열매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아픔은 치유가 되면서 웃음을 찾았고 오히려 집안의 분위기는 더 좋아졌으며
스트레스 없이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양가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으며 안정기가 될 쯤에 말씀드리자고 했죠. 워낙 아이에 대한 욕심이 크신 분들이라 제가 감당이 안 됐거든요. 열매는 복덩이였습니다. 아이도 찾아오고 남편도 승진을 하게 되고 저의 웃음도 찾아줬어요. 그렇게 10개월이 흘러 저는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으나 나이가 있는 편이라 제왕절개로 애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퇴원하고 양가 부모님들이 오실 때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둘째는 없을 겁니다. 노산으로 인해 유산 가능성과 출산 시의 위험함들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인 건 저와 제 남편 모두 동일했거든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들도 앞으로는 얘기 안 꺼내겠다고 약속받으며 저희 집에서 손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께 열매는 눈엣 가시였습니다. 저게 아기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냐, 물면 어떡하냐, 털이라도 날려서 피부병 생기면 어떡하냐 등 오실 때마다 아휴 저놈의 새끼, 뭘 봐, 꺼져. 이러면서 열매에게 소리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저 말 못하는 짐승이 뭘 잘못했다고 저러는 건지 너무 화가 났고 불쌍하고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살며시 저에게 묻더라고요. 여보, 이제 아이도 생겼는데 열매가 옆에 계속 있어도 괜찮을까?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어머님들 말씀도 맞는 것 같아서 괜히 열매 때문에 무슨 일 생길까봐. 제가 언제 우리한테 이빨 한번 드러낸 적 있어? 아니면 당신 열매한테 물려본 적 있어? 아니, 그런 적은 없지. 근데 강아지가 아이를 질투한다는 말도 있고. 내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날 살게 해준 건 열매였어. 죽고 싶을 때 당신도 엄마도 아빠도 아니야. 열매가 날 살게 했다고. 근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열매를 버리자고? 네가 사람이냐? 아, 알았어. 그냥 의견만 다시 한번 그딴 소리 하면 알아서 해. 열매랑 아이랑 같이 집 나가버릴 거야. 울면서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쳤고 다시는 그런 말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과 나를 살려준 자식, 저에게는 둘 다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지만 주변에서는 그렇게 봐주지 않았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러 병원에 한 번 가면 무슨 돈을 그렇게 쓰냐고 뭐라 하고 조금 좋은 사료라도 사오면 무슨 개밥이 그렇게 비싸냐고 뭐라 하고 사실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지만 내 아이에게 먹일 거 병원 다닐 때는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사면서 열매에게는 그렇지 않았죠. 남편의 태도는 이랬습니다. 아내가 힘들 때 위로해줘서 고마운데 이제는 필요 없어. 이런 느낌입니다. 결국 강아지 때문에 싸우는 일도 많아지면서 남편과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일을 하겠다고? 당신은 열매한테 돈 쓰는 거 아깝잖아. 사실 돈이 부담되는 것도 맞는 말이야. 자기는 이제 단물 빠졌으니까 버리려고 하는데 난 절대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내가 열매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벌어올 테니까 당신도 열매한테 얼마를 쓰든 뭐라고 하지 마. 아니, 내가 무슨 단물 빠졌으니까 버리자고 했어? 그냥 적당한 사료 사면 되는 거지. 그리고 뭐 조금 낑낑거리면 병원으로 달려가가지고 몇만 원, 몇십만 원씩 쓰고 오는 건 사실이잖아. 나도 열매한테 고마워하고 있어. 하지만 사람이랑 동물은 다르잖아. 맞아, 다르지. 근데 말 못하는 동물이니까 오히려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얘가 어디가 아파서 그런지 뭐가 불편해서 그런지 어떻게 알아? 알았어. 당신 편한 대로 해. 그렇게 내가 벌어서 내가 키우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막상 소리는 쳤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일자리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집에 자주 오는 편이라 엄마를 잘 꼬드겨 오전 시간을 엄마에게 아이를 맡긴 후에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나갔죠. 어떤 날은 친정엄마가 못 오는 경우가 생기고 저 또한 다른 일이 생겨 못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가게 사장님이 정말 많이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월 20에서 30만 원 정도를 벌게 되었고 눈치 보지 않고 온전히 열매에게 사용하는 금액으로 빼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많이 안 좋은 편이었는지 잔병이 많았고 다른 강아지들보다 병원도 자주 가는 편이었기에 돈이 모자른 경우도 있었지만 생활비에서 조금 빼서 사용하고 다시 채워넣고 하는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곤 했습니다. 그런 반복적인 일상이 10년이나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시간은 흐르다 보니 저는 흰머리가 생기게 되고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열매는 노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번 나가던 산책길에 큰 강아지나 사나운 강아지가 있으면 피하고 제 뒤로 숨던 아이였는데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열매가 힘들다는 걸요. 산책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사료도 잘 안 먹다 보니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사료는 안 먹더라고요. 다른 건 다 해줄 수 있었습니다. 배변이 안 되면 치워주고, 못 걸으면 안아주고. 근데 앞을 못 보고 냄새도 못 맡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열매는 제가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볼 수도 없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냄새도 못 맡고 혼자 사는 세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뭐라든지 저만 따라다니던 아이가 세상 지친 모습으로 누워만 있고 자꾸 제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자꾸 피하던 열매를 매일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정말 서운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열매가 아픈 게 제 탓이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 만나고 제일 후회하는 일이 열매 데려온 거야.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실 그렇잖아. 돈은 돈대로 쓰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냄새나고 털 날리고 시끄럽게 지저대고. 아휴. 집에서 식물을 하나 길러도 물 주고 햇볕에 두고 먼지 닦아주고 그렇게 키우는 거야. 근데 살아있는 생명체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딨어? 정도가 지나치잖아. 정도가. 말 못하는 짐승이라서 그렇다고? 제가 과연 병원 가는 걸 좋아했을까? 그럼 시골에 사는 개들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아? 조금만 낑낑거리면 병원 데려가고서 주사 맞고 약 먹이고. 그러니까 애가 더 악화가 되지. 내가 잘못한 거라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속상했습니다. 나의 걱정이 열매를 악화시켰다는 말이 상처였습니다. 듣고 보니 틀린 말 같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개들은 14살, 15살까지도 산다는데 우리 애는 10살인데도 저렇게 힘들어하는 게 모두 나의 잘못 같았고 죄책감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울하고 힘들게 지내고 있는 저를 위로라도 하듯 열매가 따라다녔습니다. 앞도 못 보는 아이가 피해만 다니던 열매가 저를 위로해주고 다시 한번 저를 살리려는 듯 했습니다. 점점 건강이 악화되던 열매를 안고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보내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 못하게 막았던 일들을 그냥 다 할 수 있게 냅두라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들어와 끌어안고 울면서 제발 건강해져 달라고 빌었습니다. 1년, 아니 2년만 더 같이 있어 달라고요. 우리 아들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같이 있어 달라고. 너는 나를 살려줬는데 나는 너를 왜 못 살리냐며 울면서 빌었습니다. 아들도 태어날 때부터 친구였던 열매의 소식을 듣고 같이 울었습니다. 남편 또한 못할 말했다며 미안하다고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옆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불렀습니다. 그래도 열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찾으니 소파 밑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신을 찾지 못하게 숨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열매가 가장 좋아하던 제가 깔고 앉던 방석에서 얼굴을 파묻고 혼자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던 남편의 뜻으로 장례를 치렀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노견이었던 열매의 냄새는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울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열매의 흔적들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옷에 묻어있는 털을 보고, 열매가 좋아하던 장난감을 보고, 다 먹지 못했던 통조림과 사료, 그리고 목줄, 수도 없이 많은 흔적들을 남기고 간 열매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매가 떠나기 일주일 전에 심한 말 뱉은 게 계속 생각난다고요. 아내를 살려주고 아들을 데려오고 모든 복들을 갖고 와준 열매에게 자신이 했던 말들이 열매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 같다고, 너무 후회된다고, 미안하다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들은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건강하게 크는 모습들을 보며 하나둘 열매의 기억이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하지만 밖에서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강아지 용품점, 동물병원을 볼 때마다 열매가 생각났습니다. 다시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먼저 떠난 강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길을 안내해 준다고요. 저 또한 머지않은 날에 다시 한번 열매를 꼭 안고 천국길 안내를 받으며 같이 산책하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튜브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